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노사가 최초 요구안에서 한 발 물러난 1차 수정안을 제출했습니다. 노측이 14.6% 인상된 9,570원을 제출한 데 반해 사측은 올해보다 2% 삭감된 8,185원을 1차 수정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양측 입장차가 여전히 큰 가운데 사측이 최초 삭감안을 고수한 것에 노측이 크게 반발하면서 최저임금 결정까지는 협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삼성이 낸드 가격을 10%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업계에서는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조치로 생산 차질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수급 호전으로 재고 부담이 낮아진 낸드의 가격을 선제적으로 조정하는 전략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반도체 업황 회복 시기가 내년 상반기로 미뤄지면서 시장에서는 낸드 가격 상승 흐름이 지속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있었던 정례 회의에서 주 1회 만기가 도래하는 코스피 200 위클리 옵션을 오는 9월 23일 상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금융위는 상장에 맞춰 프로그램 매매 사전 보고 제도를 폐지하고 종가 단일가 거래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개선할 방침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오는 9월 신용위험관리 기준 합리화와 장내 파생 상품 상장 체계 개선 등을 위한 규정 개정을 실시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전문 정석투자 김은혜입니다. 이거래 1연속 하락 흐름을 이어갔었던 우리 시장은 오늘 반등에 성공하면서 양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외국인이 현선물 매수해주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한 상황인데요. 전일 외국인은 IT 업종 위주로 사들였었던 상황 속에서 오늘도 역시나 이들 업종에 집중한 모습입니다. 오늘 반도체주의 상승은 미중 무역 협상의 진전 소식 속에 반도체 가격이 상승할 것이란 기대 속에 집중된 상황인데요. 앞서서 헤드라인 뉴스를 통해서도 만나보셨다시피 이들 전반적인 상황이 오늘의 수급상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더불어 악재가 이어졌던 바이오주들의 상승도 반등에 힘을 실어준 상황입니다. 덕분에 코스닥 시장에서는 이들 제약바이오주의 상승으로 인해서 1% 넘는 반등으로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수요일장이 마무리가 됐고 이제 내일장 옵션 만기일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정석투자와 함께 하시면서 오늘 시장에 대한 정리와 그리고 내일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도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시장 흐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시세 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0.33% 상승한 2058.78에 장을 마쳤습니다. 수급상 확인하시죠. 외국인 홀로 순매수 반면 개인과 기관은 동반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하시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연일 상승 흐름을 이어갑니다. SK하이닉스는 4% 넘는 강세 속에서 72,900원의 장을 마쳤고요. 하지만 셀트리온은 1.82% 하락한 18만 9천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계속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하시죠. LG화학은 오늘 보합권 마감 속에서 33만 7,500원의 장을 마쳤고요. 현대모비스는 강보합권 마감 속에서 23만 1,500원의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1.38% 상승한 666.90의 장을 마쳤습니다. 수급상 확인하시죠.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수 반면 개인 홀로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합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0.38% 약보합권에서 52,800원의 장을 마쳤고요. 신라제는 전일 11% 급락에 이은 오늘 반등 속에서 6% 넘는 상승으로 44,800원의 장을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합니다. 메디톡스는 오늘 약보합 마감 속에서 42만 3,300원의 장을 마쳤고요. 휴젤은 1.63% 내린 37만 5,300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수요일장 정석투자 시작합니다. 오늘은요, 학과장 정은 대표님과 함께 이어갑니다. 학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거를 1년 속 하락했던 우리 시장이 오늘 모처럼 만에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그동안에 좀 낙폭이 과대했었던 바이오주들이 살짝씩 좀 올라와줬고, 무엇보다도 삼성전자를 비롯한 이런 전기전자 IT 업종이 크게 상승한 부분이 시장의 이 상승 견인을 한 상황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셨을까요, 오늘? 네, 오늘까지의 흐름은 지극히 상식적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추세가 나빠도 매일같이 하락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추세가 좋아도 매일같이 상승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오늘까지 지극히 상식적인 흐름이었고요. 내일 이후 그리고 다음 주가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2번 코너가 없습니다. 그래서 1번 코너, 4번 코너를 제가 평소보다 좀 더 길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시장이 마냥 빠질 수만은 없는 부분입니다. 그 중간중간에 다시 또 반등, 되돌림이 있고 그리고 다시 또 추세적으로 흘러갈 수 있는 것이 그런 시장의 모습인데요. 오늘까지 이런 정상적인 흐름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모든 것 마무리를 오늘 정석투자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학 과장님과도 인사를 나눠봤고요. 첫 번째 코너로 바로 들어가 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코너는 시황 분석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앞서서 브리핑해드렸던 양지수, 양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시황 점검도 도와드리고요. 그리고 수요일장 안에서 관심 있게 살펴보실 관심 종목까지도 만나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자, 내일 이제 옵션 만기를 앞두고 있는 시장 분위기 속에서 양지수 모두 반등에 성공은 했습니다만 오늘의 반등으로 추세 전환이라든지 또는 이 흐름으로 계속해서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전반적인 시황과 그리고 단기적인 시황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자, 학 과장님 오늘 양지수, 양시장에 대한 시황 점검 먼저 도와주실까요? 네, 시황 점검을 도와드리기 전에 제가 공언했던 대로 실시간으로 야간 선물 제가 조언해드린다고 했는데 지금 미국 선물이 갑자기 급등하면서 한국의 야간 선물도 현재 동달아 오르고 있습니다. 잘 활용하셔서 단타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준은 각자 설정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내용은 마지막 그 4번 코너 때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장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등락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면 코스피는 상승 출발 후에 상승 마감했는데 음봉이 특징입니다. 음봉이라고 하는 것은 시가보다 종가가 낮을 경우에 음봉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오늘 그 결과였고요.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좀 강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상승 출발했고 역시 상승 마감했는데 코스피와 차이가 있다 그러면 양봉을 마감했습니다. 제가 최근에 그 등락 결과 언급하면서 이동평균선 얘기는 안 하잖아요. 할 게 없는 게 지금 5일 이동평균선까지 다 이탈한 상태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동평균선 얘기할 건 없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등락 원인을 살펴본다면 역시 코스피는 외국인이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전기전자 업종이 상승했죠. 똑같이 상승해도 질이 다르죠. 왜냐하면 전기전자 업종 하나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가총액으로 보면 무지막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한 23에서 한 27% 정도 그 편차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업종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런데 전기전자 업종 하나만 보통 23에서 27% 정도의 그 어떤 시가총액 비중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압도적이죠. 왜냐하면 삼성전자 하나가 18에서 20% 왔다 갔다 하거든요. SK 하이닉스가 시가총액 2위인데 전기전자잖아요. 합치면 20% 훌쩍 넘어요. 그러니까 이 코스피에서 전기전자 업종은 통상적으로 한 23에서 27% 정도의 어떤 그 시가총액 비중이라서 전기전자 상승이 결정적인 영향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늘 말씀드리지만 외국인, 기관, 프로그램 셋 다 매수했죠. 안 갈 수가 없죠.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외국인, 기관, 프로그램이 동시에 매수하면은 지수가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불가능은 아니겠지만 거의 없습니다.
반대로 외국인 기관 프로그램이 동시에 매도하면 대부분 지수가 하락합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 수급이 아주 좋았다 설명을 드립니다. 특이 상황을 말씀드린다 그러면 외국인이 이제 그 코스피하고 선물 매수에도 음봉 마감했다는 거죠. 사실 오늘처럼 외국인들이 코스피하고 선물 양쪽에 매수를 하면은 웬만해서는 그 양봉 마감해야 정상이거든요. 근데 음봉 마감했다고 하는 건 뭐냐면 어쨌든 전체적으로 전반적인 그 어떤 온기는 없다고 봐야 돼요. 무슨 얘기냐? 오늘 외국인 매수 그리고 이제 선물 매수, 그러니까 외국인의 이제 코스피 매수, 선물 매수 양쪽이 다 나왔다 그러면 일단 플러스는 거의 확실하고요. 웬만해서는 양봉이 나오는데 오늘 음봉이 나왔다고 하는 건 왜 이렇게 되느냐? 이유는 간단해요. 외국인의 매매가 이제 전기전자에 집중됐고 전기전자를 제외한 나머지 업종들이 그렇게 편승하지 못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음봉이 나왔고요. 코스닥은 이제 5G 테마주와 반도체 소재 동반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양쪽 다 현재 흐름이 좋아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본다 그러면은 이 두 가지 테마가 시장의 좀 중심 테마가 되지 않나. 5G 테마 같은 경우 사실 이거는 단발성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5G 테마는 뭐 지금 뭐 조정을 받아도 이상할 게 하나도 없죠. 너무 과도하게 갔으니까. 그런데 언젠가 지수가 하락해서 크게 밀릴 때 그때는 항상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5G 테마 같은 경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뭐랄까요, 좀 흐름상 이거는 어떤 트렌드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단발성이 아닙니다. 다만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탄력이 너무 좋다. 이럴 땐 따라가지 마세요. 조정받을 때 단기 매매하거나 아니면 지수가 한번 폭락해서 덩달아 그냥 같이 흘러내릴 때가 있거든요. 그때 저점에서 매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소재 관련주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5G 테마주보다는 좀 단발성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이제 이게 지금 이슈화 돼갖고 좀 오르긴 하는데 변수가 많거든요. 일본이 또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고 또 오늘도 어떤 언론사에서는 뭐 일본이 그 수출 규제를 뭐 완화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또 기사가 나왔는데 말 그대로 가능성이죠. 말은 좋아요. 가능성 99%도 가능성이고요. 1%도 가능성입니다. 그러니까 0이나 100이 아니면 다 포함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반도체 소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좀 반사적 이익을 얻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5G 테마하고 이 반도체 소재 관련주의 특성을 말씀드리면 5G 테마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이제 그 트렌드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조정받으면 단기 매매하고 크게 한번 지수와 더불어서 폭락하면 중기 매수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도체 소재는 일단은 아직까지는 중기보다는 좀 단기 관점이 더 합리적이지 않나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겠고요. 차트 잠깐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지금 오늘 코스피가 음봉이 나왔어요. 어쨌든 플러스 마감에 음봉이 나왔다. 이거는 좀 의미가 있죠. 탄력이 제한적이라는 얘기예요. 오늘 외국인이 어쨌든 코스피하고 선물해서 매수가 나왔는데 플러스 마감했지만 조금 아쉽죠. 그래서 아마 기대가 컸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비록 종가는 플러스지만 마치 하락 같은 상승 이런 느낌이 들 겁니다. 반대로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좀 나름대로 강했습니다. 오늘 어쨌든 플러스 출발해서 양봉 나왔습니다. 그동안 하락했던 그 제약바이오 관련주들 반등해서 그런 건데요. 뭐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거하고 뭐 맥을 같이 하는데 추세가 나쁘다고 해서 매일 빠질 수는 없어요. 반대로 추세가 좋다고 해서 매일 올라갈 수도 없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상식적으로 그냥 반등 나왔다. 이 정도 보시면 되지 뭐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제가 이제 일본 관련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하나 더 이제 추가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뉴스 한번 검색해 보세요. 일본이 현재 묘한 어떤 그 흐름의 변화가 있어요. 뭐냐면 최근에는 무슨 살인가스 얘기까지 이제 나오면서 그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좀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뉴스 내용들을 이렇게 헤드라인만 종합해서 봐도 딱 그게 느껴지잖아요. 그럼 왜 합리화할까요? 합리화시켜 가면서까지 가짜 뉴스도 지금 일본에서 나오고 있고요. 사실 약간 좀 억지스러운 어떤 주장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그 반도체 소재를 수출했을 때 그걸 가지고 무슨 독가스를 만들 수도 있다는 등 회계망측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것저것 갖다 붙이면서 좀 합리화시키는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 가짜 뉴스에도 나오고 있지만 일본 정부의 관료의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정부 관료는 누구 명령을 받고 얘기했을까요? 당연히 아베 총리 명령을 받고 얘기한 거죠. 자기 멋대로 얘기할 사안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 합리화시킨다고 하는 건 뭐죠? 고착화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일본은 억지를 부려도 일관성이 있다. 일본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어떤 역사와 문화적 특질을 본다고 했을 때 일관성이 있다 그럴 때 잘 아시겠지만 모든 국민이 다 알고 있잖아요. 독도 문제에 관련돼서 얼마나 일관성이 있습니까? 그리고 일제강점기 때 한국에 피해 준 거 아직까지도 인정 안 하잖아요. 그 인정하지 않는 그 모습 얼마나 일관돼요. 근데 최근에 합리화시키고 있다는 거죠. 이건 저는 굉장히 심각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저는 보통 뉴스를 볼 때 다 안 봐요. 뉴스가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또 국제 정치, 북한 이런 뉴스가 많잖아요. 헤드라인만 딱 봐요. 제목만 봅니다. 제목만 딱 봐서 이걸 봐야 될 거야, 보지 말아야 될 걸 딱 구분해 버려요. 근데 거의 안 봐요, 본문은. 그냥 뉴스 제목만 쫙 보다 보면 그걸로 다 결론이 나와요. 아주 이례적으로 제가 기사를 봅니다. 왜냐하면 그 아주 디테일한 내용을 알아야 될 때. 예. 근데 최근에 이렇게 그 헤드라인을 딱 보면은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제 판단으로는 일본의 그 수출 규제가 조금 더 지속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려감이 있고요. 이게 조금 전에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전기전자 업종에 영향을 주잖아요. 그래서 오늘 반등 나온 것에 대해서 크게 우리가 기대할 건 없어요. 없고, 현재 이제 그런 흐름이다. 제가 이제 이 방송 통해서 예를 들어서 북한 문제 같은 경우 이렇게 막 전망해드리고 또 예를 들어서 미중 무역전쟁 전망해드리고 그랬었잖아요. 안타깝게도 제가 2017년 4월부터 이 방송을 출연했는데 2016년 11월에는 트럼프가 당선된다고 한 달 전, 일주일 전, 하루 전까지 저는 계속 주장했던 사람이었어요. 그걸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다르죠. 그리고 이제 제가 어제 공언했던 대로 7월 FOMC가 열리게 되면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는지 동결하는지 그건 하루 이틀 전에 알려드린다고 했는데 왜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냐. 이게 다 주식시장에 영향을 끼친 요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요소들은 단발성, 그러니까 어떤 하루에나 이틀 정도 영향 주는 이런 요소들이 있고요. 추세적으로 영향 주는 요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일본에 관련된 거, 이거는 좀 더 추세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수요일장에 대한 시황 분석 먼저 도와드렸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엔 상승 출발한 이후에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만 음봉으로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 지수는 상승 출발한 이후 상승으로 마감이 됐고 양봉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자, 그 안에 내용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은요. 코스피 지수 안에서는 일단 외국인의 매수와 전기전자 업종의 상승으로 지수 상승을 견인했고 특히나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SK 하이닉스
하이닉스의 지지가 꽤 컸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그리고 프로그램 매수세가 들어왔고 지금 코스닥 안에서는 5G 테마주와 반도체 소재 관련주가 동반 상승하면서 지수에 대한 상승 견인했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단 5G와 그리고 최근에 지금 불거져 오고 있는 반도체 소재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좀 각각의 관점을 정리를 해드렸고 그리고 어제장에서도 말씀을 해드렸습니다만 일본 관련된 수출 규제에 대한 부분은 계속해서 좀 길어질 것이다라는 부분에서 시장 바라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장 관심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학 과장님, 오늘 수요일장 안에서 어떤 종목들 관심 있게 살펴보셨을까요? 네, SK 하이닉스 그리고 DB 손해보험 두 종목을 선정했습니다. 네, 오늘장 관심 종목입니다. SK 하이닉스와 DB 손해보험 두 가지 종목 꼽아주셨는데요. 첫 번째 종목은 SK 하이닉스로 오늘 4% 넘게 상승하면서 72,900원에 장을 마쳤고요. 오랜만에 또 보험 관련된 종목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DB 손해보험은 오늘 3% 넘게 빠지면서 52,400원에 장을 마감한 상황입니다. 학 과장님, 그렇다면 두 가지 관심 종목에 대해서 구체적인 분석도 도와주실까요? 네, SK 하이닉스는 보유자는 매도 관망하고요. 미보유자는 계속 관망하세요. 제가 볼 때 이 종목은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빠져나오기 반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지수가 아무리 좋아도 조정이 나옵니다. 또 반대로 지수가 아무리 나빠도 반등이 나와요. 그 이유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내내 지수가 가는 것 같아도 반드시 조정 구간이 나옵니다. 왜? 차익 실현 때문에 그래요. 반대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속 빠지는 것 같아도 반드시 반등 구간이 나와요. 왜? 빠져나오기 전략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도 원리로 하나 아셔야 됩니다. 또 길게 얘기하면 또 강의가 되는데 지수가 아무리 강한 해에도요 3개월 조정은 나옵니다. 때로는 일주일, 때로는 2주일, 때로는 1개월. 지수가 굉장히 강한 해에도 최소 3개월 조정은 나와요. 반대로 지수가 아무리 나쁜 것 같아도 3개월 반등은 또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10년 정도 지차트를 보세요. 지수가 좋았던 해라고 해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계속 가던가요? 아니에요. 중간중간에 조정 나옵니다. 반대로 지수가 그렇게 나쁘다 그러는데도 중간중간에 반등 나와요. 그거를 활용할 수 있어야지. 이게 진짜 고수예요. 그걸 활용할 수 있어야지. 그래서 이제 이게 실력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조정 직전에 매수 들어갔다가 조정 크게 나오면 그때 손절합니다. 그냥 가만히 들고 있으면 수익 날 거를. 정말 실력 좋은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지수가 1년 내내 빠져요. 근데 수익이 나와요. 그럼 파생해서 나오느냐? 물론 파생도 하겠죠. 뭐 선물 매도라든가 뭐 풋옵션 매수, 주식 선물 같은 경우도 매도하는데 현물에서도 나올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반등 3개월을 잘 활용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진짜 고수는 상승장이 아니라 하락장에서 수익 내는 거예요. 상승장에서는 초보자도 수익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점을 제가 이제 오늘 좀 교육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그리고 이제 그 DB 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보유자는 홀딩 후 매도하시고요. 미보유자는 단기 매수해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 너무 많이 빠졌어요. 네, 너무 많이 빠졌습니다. 이것저것 감안해도 너무 많이 빠졌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부터 차트 잠깐 보시겠습니다. 사실 SK 하이닉스는 지수 연동형 종목이라고 봐도 뭐 무난합니다. 어찌 보면 그 지수보다 더 약했죠. 왜 그러냐? 자, 코스피 지수가 4월 중하순에 고점 찍은 건 다 아시죠? 그리고 나서 사실 5월 하순에 저점 찍었는데 이거는 6월 중순까지 빠졌어요. 그러니까 지수보다 더 약했다고 봐야 되죠. 자,
코스피 차트 볼까요? 어떻습니까? 4월 중순에 고점 찍고 5월 하순까지 밀렸어요. 그리고 이제 반등 나왔다 최근에 밀리는 건데 어쨌든 4월 중순 고점, 5월 하순 저점이었습니다. SK하이닉스 다시 볼까요? 자, 4월 중순 고점 똑같아요. 그런데 코스피가 5월 하순에 고점 찍을 때 이거는 더 밀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수하고 연동되면서 지수보다 더 약했다고 봐야 돼요. 네, 그리고 나서 다시 코스피 볼까요? 7월 1일까지 올라갔죠? 네, 정확하게. 그래서 이 코스피 사이클을 보면 4월 중순 고점, 5월 하순 저점, 그리고 7월 1일 고점. 이 사이클인데 SK하이닉스 보면 어때요? 자, 여기서 다시 또 반등 나온 것도 비슷해요. 비슷하죠? 그러니까 요 사이클은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일단 고점 찍은 이 구간, 또 여기서 7월 초 고점 찍은 구간, 요건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여기서 차이가 발생해요. 지수보다 더 약했다는 얘기예요. SK하이닉스는. 그런데 최근에 보면 느닷없이 이렇게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뭐 호재가 있다고는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이거는 빠져나오기로 봅니다. 빠져나오기로 봐요. 그래서 SK하이닉스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매도 관망하시고요. 없는 분들은 지금 따라가는 건 아니다. 만약에 내일도 더 간다 그러면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단계별로 직선물 매도 쌓아가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직선물 매도 조언한 종목들 많이 있었잖아요. 그죠? 2017년 3월부터 지금까지 제가 이 타이틀 걸린 이 평택촌놈 정톡투자를 현재 2년 4개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최소 1년, 길면 2년 보신 분들은 아실걸요? 다 적중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거의 다 적중했어요. 그래서 뭐 한 번에 다 들어가지 마시고 이거 좋은 기회다 생각하시고 활용하시기를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DB 손해보험입니다. 원래 이제 과거에 이제 동부 화재였죠. 이름을 바꿨는데 사실 좀 억울한 종목이죠. 기업 내용은 좋아요. 동부그룹이 이제 DB로 이제 바뀌었잖아요. 이니셜이 그죠? 이제 한글이 이제 영어로 바뀐 건데 사실 동부그룹에서 굉장히 견실한 회사예요. 어쨌든 동부그룹에서 반도체 사업 한다 그러면서 굉장히 고생을 했었잖아요. 근데 어쨌든 굉장히 좀 알짜 이제 회사인데 적정 주가도 11만 원대인데 보시면은 이게 이제 2017년에 여기서 고점 찍었어요. 네, 고점 찍고 흘러내렸다가 2018년에 이제 흘러내렸다가 다시 이제 반등 나왔지만 현재 여기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DB 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홀딩했다 그러면 홀딩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생각을 해보세요. 매수가가 어디가 되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번호를 매긴다면 1번, 2번, 3번 뭐 최근에 매수한 사람이 4번이겠죠? 어디가 되든 홀딩했다가 매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 빠졌고 기술적으로 반등 나올 수도 있고 또 DB 손해보험을 매수했던 외국인이나 기관들도 있잖아요. 분명히 빠져나오기 만든 시도를 낼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있는 분들은 여태까지 홀딩했다 그러면 지금은 손절하기엔 너무 늦었어요. 손절도 타이밍이 있는 거죠. 차라리 좀 버티자는 얘기고요. 왜냐? 빠져나오기 반등을 기다리자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없는 사람들은 단기 매매. 그러니까 여기서 뭐 대충 보합권 정도. 그러니까 플러스도 아니고 마이너스도 아니고 이제 보합권 정도에서 여러분들이 접근하셔도 뭐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드리겠고요. 또 한번 보세요. 여기서 보시면 자, 제가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도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서부터 이게 2015년입니다. 여기까지 갔어요. 현재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제가 설명드렸죠. 올라가는 와중에도 끊임없이 조정이 나와요. 이렇게. 조정 나왔죠. 여기서 큰 조정 나오고 여기서 큰 조정 나오고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올라간 거예요.
반대로 내려가는 과정에서 또 반등이 나와요. 맞죠? 여기서도 반등. 이제는 반등이 나올 때라는 거죠. 오늘 제가 굉장히 좋은 팁을 하나 드린 거예요. 아무리 강세장이라도, 아무리 약세장이라도 3개월은 반대로 움직인다는 거죠. 이것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뭐 이 기업이 뭐 문제가 많거나 뭐 고평가됐다거나 전혀 아니거든요. 분명히 빠져나온 반등 시도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방송에서 제가 언급했던 종목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거는 원래 안 하려고 그랬는데 말씀드릴게요. 오성 첨단 소재입니다. 제가 사실 이거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제가 어제 방송에서 얘기했었잖아요. 마이너스 건데 매수하라고요. 근데 이거 대창승에서 양봉 나와서 이제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만약에 이게 보합권에 시작했다 그러면 저는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봤는데 아마 오늘 이 종목을 뭐 추격 매수하시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조금 더 갈 것 같으니까 만약에 죄송합니다. 혹시라도 매수를 하셨다면 좀 더 홀딩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없는 분들은 DB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없는 종목이니까 이제 요거를 여러분들이 매일 단기 접근하셔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전에 기침을 했죠. 그래서 갑자기 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미리 말씀드리겠고요. 어쨌든 아직 감기가 다 안 났어요. 그래서 오늘 중간에 말이 끊겨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장 관심 종목이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관심 종목은 SK 하이닉스였습니다. 자, 오늘 4% 넘는 강세 흐름 속에서 마무리가 됐고, 그리고 어제와 오늘 시작에 좀 중점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앞으로의 흐름도 궁금해하셨을 것 같습니다. SK 하이닉스는 보유자는 현재 구간에서 매도 이후에 관망에 대한 의견이고요. 미보유자 역시 현재 구간에서 관망에 대한 의견을 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관심 종목은 DB손해보험입니다. 보유자는 현재 구간에서 조금 더 홀딩한 이후에 매도에 대한 의견, 그리고 미보유자는 현재 구간에서 단기 매수 접근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차트상으로도 보셨다시피 지금 현재 구간의 가격대가 상당 부분 좀 빠진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단기 매수 접근으로 유효하다라는 전략도 짜주셨으니까요. 두 가지 관심 종목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선생님 질문 있어요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질문들 많이 접수해 주셨고요. 첫 번째 질문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질문은 끝자리 1583님의 질문 확인할게요. 무림페이퍼를 3,440원에 비중은 30% 질문 주셨습니다. 자, 오늘장의 무림페이퍼 종가 확인하시죠.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요. 0.17% 강보합권이고요. 3,025원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금 매수가 대비해서는 손실 구간이신데요. 학 과장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이 종목은 참 저평가되어 있어요. 평택천동 지수특허 적정 주가에 의하면 27,000원이 적정 주가니까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죠. 그래서 뭐 종목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시약점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매수는 뭐 나름대로 정상적으로 했는데 손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본전 매도하거나 마이너스 20% 매도 후에 재매수하시길 바랍니다. 조금 아쉬워요. 차트 보시겠습니다. 제가 그랬죠. 상승 추세형의 종목은 어떻게 대응한다? 파란색 61선이 빨간색 120선 돌파했을 때 상승 추세형이죠. 이럴 때는 검은색 21선 아래 혹은 파란색 61선 위, 곧따님은 빨간색 121선 아래 이렇게 매수를 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굳이 말씀드린다 그러면 61선 위에서 매수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 매수는 뭐 그렇게 나쁜 건 아닙니다. 정상적인데 손절을 안 했어요. 손절했다 다시 잡아야 되는 게 맞거든요. 무슨 얘기냐? 이쯤에서 여기서 손절을 하고 여기서 다시 잡아야 돼요. 그리고 더 아쉬운 건 뭐냐면 4월 중순에 고점을 찍었잖아요. 자, 근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어떻습니까? 코스피가 4월 중순에 고점 찍고 4월 17일이죠, 정확하게. 흘러내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어떻게 보면 지수 연동형이라고 봐야 되죠. 거의 지수 연동형이에요. 왜 그러냐? 자, 보세요. 여기서 4월 중순에 고점 찍고요. 5월 하순에 또 저점 찍고요. 또 거의 6월 말 7월 초까지 또 반등 나왔어요. 또 밀리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전체 종목에서 최소 80에서 85%는 지수하고 거의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지수하고 연동이 되는 종목은 해당 종목의 차트를 볼 필요가 없죠. 지수만 보면 돼요. 그래서 종목을 볼 때는 지수하고 연동되지 않는 거를 차트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석이에요. 지수보다 강하거나 지수보다 약하거나. 그리고 제 말이 논리적으로 맞잖아요. 지수하고 똑같이 움직이는데 무슨 종목 차트를 보냐고요. 그걸 가지고 무슨 회계망측한 이동평균선 갖다 놓고 보조지표 3개, 4개 갖다 놓고 막 설명을 막 하고 또 각종 뉴스 또 브리핑하고 이건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얘기도 해드릴게요. 참고하세요. 종목 상담을 하는 모든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5분 이내에 하는 사람이 가장 정확한 거예요. 네, 왜냐하면 핵심만 전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10분 정도 문제가 되고요. 15분씩 하는 거는 대부분 다 결론이 없어요. 왜냐하면 결론이 명쾌하면 10분, 15분까지 갈 게 없거든요. 저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5분을 안 넘겨요. 그래서 그걸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분 정도 하는 거는 이것저것 얘기하면서 결론이 안 나는 거고요. 15분 정도 하는 거는 차트 갖다 붙이고 뉴스 갖다 붙이고 하다 보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시청자를 위해서 상담해 주는 게 아니라 본인이 노출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주식 전문가들이. 자기 얼굴과 이름 석자 알리려고 방송 나오는 거라는 거죠. 당연히 예측은 안 하겠죠, 절대로. 그리고 자기 노하우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각종 방송 프로그램 참고하실 때 5분 이내에 상담 끝내는 전문가를 많이 보세요. 왜? 이건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 정도 되는 경력자가 우리나라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어쨌든 이거는 그렇게 대응해달라요. 이 정도까지 설명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학점, 무림 페이퍼에 대해서 진단해 주셨는데요. 학점은 C학점으로 확인이 됐고요. 본전 매도 또는 손절은 마이너스 20% 매도 이후에 재매수에 대한 의견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은 10시 37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수요일장에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되는데요. 오늘부터 하원을 시작으로 내일 이제 상원의 증언이 이제 파월 의장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전일장 같은 경우에는 파월 의장이 연설을 좀 한번 했는데요. 인플레이션 약세가 좀 예상보다 더 지속될 수 있다라는 그런 발언 속에서 금리 인하를 좀 암시했다라는 상황입니다. 오늘부터 하원에서 이제 증언을 하게 되고 내일장에도 이제 상원에 증언을 하게 될 것인데 이런 전반적인 증언에 앞서서 연설을 통해서 금리 인하에 대한 시사,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언급을 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언급 가능성을 좀 열어뒀다라는 부분 속에서 오늘 다우지수는 100포인트 넘게 상승 출발이 된 상황입니다. 전일장 같은 경우 혼조세로 좀 마무리가 됐는데요. 오늘은 3대 지수 모두 상승 출발이 됐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이어가 볼게요. 끝자리 5580님의 질문 확인합니다. LG U+를 매수가 14,950원에 비중은 50% 질문 주셨습니다. 자, 오늘 LG U+ 종가 먼저 확인해 보실까요? 오늘은 0.36% 빠진 13,650원에 마무리가 되면서 지금 손실을 보고 계신 상황인데요. 학 과장님은 LG U+ 어떻게 보실까요? 네, C학점입니다. 왜 그러냐면 매수 시점도 문제고 홀딩 전략도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건 길게 설명할 건 없고요. 손절 마이너스 5% 또는 마이너스 15%에서 매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LG U+에 대한 진단이었습니다. 학점은 C학점으로 확인됐고요. 지금 손실 구간이신데 손절 마이너스 5% 그리고 마이너스 15% 먼저 오는 가격대 매도 전략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이어가 볼게요. 끝자리 6739님의 질문이고요. 사방전지를 매수가 42,770원에 비중은 5% 질문 주셨습니다. 자, 오늘장의 세방전지 종가 확인하시죠. 오늘은 2.29% 빠진 42,600원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금 매수가에서 조금 못 미치는 가격대인데요. 학 과장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이 정도면 B학점이에요. 약간 늦었지만 양호한 매수라고 판단이 되고요. 손절 5% 또는 수익 10% 단기 매매하시고요. 시황이 만약에 좋다 그러면 더 끌고 갈 수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기본적으로 단기 매매로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세방전지에 대해서 진단해드렸습니다. 일단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셔라라는 그런 말씀이셨는데 학점은 B학점이고요. 손절은 마이너스 5% 그리고 수익에 대해서 10% 매도 전략까지 가격대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이어가 볼게요. 끝자리 4250님의 질문이고요. 휠라코리아를 44,700원에 비중은 20% 질문 주셨습니다. 오늘장 휠라코리아 종가 먼저 확인하시죠. 오늘 휠라코리아는요. 1.54% 상승하면서 72,400원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금 매수가 대비해서 꽤 큰 수익을 보고 계신 상황인데요. 이 수익권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학과장님? 네, B학점이고요. 매수는 최상이었어요. 그런데 매도가 좀 아쉬웠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대충 이제 위로 7만 5천 원, 아래로 7만 원 걸리면 매도하시길 바라겠고요. 잠깐 차트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하신 거예요. 매수는 기가 막히게 했습니다. 상승 추세의 종목을 121선 아래에서 매수했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고점 찍고 여기까지 내려왔다 다시 올라갔는데 여기서 못 들어줬어요. 그러면 최소한 상식적으로는 저항이 세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론상으로 본다면 대충 한 이쯤에서 확인 매도하는 게 맞아요. 근데 좀 늦었죠. 그게 좀 아쉽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어쨌든 위아래 걸리면 매도하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휠라코리아에 대한 진단이었습니다. 현재 수익을 보고 계신 상황인데 하지만 매도에 대한 시기가 좀 아쉽다라는 그런 진단해 주셨습니다. 학점은 B학점이고요. 7만 5천 원 또는 7만 원대의 매도 전략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격대 잘 확인하시고 대응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이어가 볼게요. 끝자리 3815님의 질문이고요. 조이시티를 매수가 8,260원에 비중은 10% 질문 주셨습니다. 자, 오늘장의 조이시티 종가 확인하시죠. 오늘은 7,100원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5% 넘는 탄력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매수가 대비해서 좀 모자란 가격대인데요. 학 과장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이거는 D학점이에요. 왜 그러냐면 원칙상 하락 추세에서는 확인 매수가 정석입니다. 그래서 손절 마이너스 10 또는 마이너스 20 해주시는데요. 제가 이제 그 기초 설명을 해드릴게요. 상승 추세일 때는 예측 매매가 정석이에요. 왜냐? 조금 비싸게 잡아도 한 달 뒤, 두 달 뒤에는 플러스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추세가 상승이니까. 하락 추세에서는 확인 매수가 정석입니다. 저점 찍고 반등 나오고 본 다음에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근데 이분은 이 원칙을 안 지켰죠. 제가 볼 때는 제 방송을 오랫동안 시청했던 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차트 보겠습니다. 자, 이분이 매수하신 시점이 여기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보세요. 추세가 상승입니까? 하락입니까? 분명히 여기서 하락 추세가 시작됐어요. 하락 추세 시작돼갖고 지금 61선이 빨간색 121선 아래에 있잖아요. 흘러내리고 있는 종목을 예측 매수한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여기서 저점 찍었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왔어요. 여기서도 나왔고, 그러면, 이거를 가장 합리적으로 하는 게 뭐냐? 요 구간에서 하는 거예요, 여기서. 결과를 떠나서. 저점 찍고 살짝 올라왔다가 눌림목 쓸 때, 또 올라왔다 눌림목 쓸 때, 딱 요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돼요. 추세가 상승일 때는 예측 매매해도 되는데, 추세가 하락일 때는 확인 매매하는 겁니다. 자, 저의 종목 상담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차트에 선 긋게 하나요? 보조지표 올리나요? 종목 뉴스 얘기해 주나요? 안 해주잖아요. 아주 기초와 이론적인 걸 전달해 주잖아요. 왜 이렇게 하느냐? 이 방법을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교육이 되잖아요. 그리고 실전에서 활용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달해드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메모하시고 참고하셨다가 꼭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조이시티에 대한 진단이었습니다. 학점은 D학점이고요. 손절은 마이너스 10% 또는 마이너스 20% 먼저 오는 가격대 매도 전략 말씀해 주셨고 이 조이시티에 대한 매매 전략 그리고 과정을 통해서 다른 분들께서도 접근하실 수 있는 대응 방법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그 부분도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상담 이어가 봅니다. 끝자리 4868님의 질문이고요. 동방을 매수가 1,815원에 비중은 5% 질문 주셨습니다.
자, 오늘장의 종가 확인하시죠. 오늘 동방은 1,860원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금 소폭 수익을 보고 계신 상황인데 하 과장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이분이 우연인지 아니면 제 방송을 시청을 오래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잘하셨어요. B학점이고요. 매우 합리적인 매수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적정 주가도 6,500원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죠. 여러분들이 서울경제 TV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템플러스 들어오시면 평택촌놈 적정 주가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꼭 활용하시기 바라겠는데 보세요. 여기서 하신 거예요. 기가 막히게 한 거죠. 제가 그냥 여러분들 잠꼬대 할 정도로 얘기 많이 했던 거 또 해드릴게요. 자, 추세가 뭐죠? 상승입니다. 61선이 넘어갔잖아요. 21선 위, 21선 아래, 61선 위, 그것도 아니면 120선 아래라 그러는데 딱 여기서 하신 거예요. 물론 갔다가 다시 밀리게 돼서 아쉽긴 하지만 일단은 잘한 거죠. 매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한자로 살매, 팔매잖아요. 사고 파는 게 매매예요. 일단 잘 사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잘 파는 걸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분은 본전에서 매도하거나 10% 정도 수익 매도하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최근에 이제 잘 가고 있었는데 여기서 밀렸다고 하는 것은 이제 지수가 밀리면서 덩달아 밀린 겁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 시향을 같이 참고하는 그런 마인드가 필요한 겁니다. 왜? 잘 보세요. 이 종목의 고점도 언제예요? 4월이죠. 그러니까 이 종목도 어떻게 보면 지수 연동형이에요. 4월 중순에 고점 찍고 5월 하순에 저점 찍고 그 다음에 7월 초에 고점 찍고 그래서 시향을 보란 얘기입니다. 80에서 85%의 종목은 지수와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시향입니다. 차트도 아니고 가치도 아니고 수급도 아니고 시향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골고루 잘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교육을 잘 받으시기 바라겠고요. 어쨌든 이 정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동방에 대한 진단이었습니다. 학점은 B학점이고요. 본전 매도 또는 수익에 대해선 10% 목표가 매도 전략까지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선생님 질문 있을 시간을 통해서 다양한 질문들에 대한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앞서서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 출발이 됐고 S&P 500 지수와 그리고 나스닥도 사상 최고치를 또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의회 증언에서 파월 의장이 앞으로의 금리 인하에 대한 좀 발언을 가능성을 시사했기 때문에 시장이 다시 한번 좀 반응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내일은 국내 시장 옵션 만기를 기다리고 있고 이런 흐름 속에서도 중요한 시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과장님 내일 우리 시장 목요일장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정상적이면 하락하고요. 비정상적이면 상승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현재 미국 선물, 현재 미국의 3대 지수, 우리나라 야간 선물, 이걸 배제한 상태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그러니까 해외 요인을 배제했을 때 정상적이면 하락할 겁니다. 만약에 오르면 비정상입니다. 왜 그러냐? 지금도 흐름이 어떻습니까? 흐름이. 지금 야간 선물이 파월 의장의 어떤 발언에 의해서 갑자기 급등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의 이제 본장이 열렸는데 3대 지수가 상승해요. 우리나라 야간 선물도 덩달아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현재 이 상태가 비정상인 거죠. 비정상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왜곡 또는 변수. 왜곡은 가격을 조작하는 거고요. 변수는 호재나 악재가 터지는 건데 쉽게 말해서 미국 같은 경우 이제 선물이든 현물이든 파월 의장의 발언이 일종의 호재로 인식되는 거죠. 그래서 올라가고 한국도 지금 덩달아서 지금 야간 선물이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저는 그렇게 봐요. 만약에 내일 지수가 하락한다 그러면 저는 정상으로 보고 있고요.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러면 미국의 영향 때문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요인을 배제했을 때는 내려가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떤 해석이 가능하느냐? 정상적이면 하락이고 비정상적이면 상승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내일 하락 마감할 수도 있고요. 아무리 지금 미국 이래도 만약에 상승 마감한다고 하더라도 음봉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왜? 비정상적으로 상승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코스피는 시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시가가 높으면 높을수록 음봉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낮으면 낮을수록 음봉 가능성이 좀 줄어들죠. 예를 들어서 보합을 기준으로 봤을 때 시가가 상당히 이제 높게 올라간다. 예를 들어서 뭐 플러스 5, 10, 15 높을수록 음봉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낮을수록 음봉 가능성이 작다고 보면 되는데 현재 이 흐름으로 봤을 때 현재 미국이 좋잖아요. 야간 선물도 좋은데 이러면 제가 볼 때는 내일 그 종가는 뭐 플러스가 나올지 마이너스 나올지 아직은 모르겠어요. 근데 최악의 경우 마이너스 나오는 거고요. 플러스가 나온다 그래도 음봉 가능성이 높고 내일 시가가 높을수록 음봉이다. 이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해외 요인을 좀 제외했을 때 내일 정상적이라면 하락, 그리고 비정상적이면 상승에 대한 의견이셨고, 그리고 코스피의 시가가 내일장은 중요하다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저희 정석투자 방송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다시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요. 많은 활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